60m 간격으로 10m/s로 등속도 운동한다. 자, 일단 요런 유형의 문제에서는 A랑 B가 지금 10m/s로 등속도 운동하는데 거리가 차이가 40m다, 맞지? 자, 그러면 A랑 B랑 똑같은 운동을 하고 있는데 A가 40m 가려면 4초가 걸릴 거니까 지금 이 모습에서 4초 후의 미래의 모습을 보면 A의 모습이 지금 현재 B가 하고 있는 모습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지나갈 거다 이거죠. 자, 그리고 이 앞에 이제 빗면이 경사가 올라가는데, 자, 올라가는 경사면을 얘들이 이제 들어가게 될 거니까 이 경사면에서는 가속도가 요 내려가는 방향으로, 빗면 따라 내려가는 방향으로 G보다는 조금 작은 어떤 가속도를 가지게 되겠다, 맞지? 자, 하지만 두 물체가 모두 다 이제 빗면에 들어가면 두 물체 모두 똑같은 운동을, 그 등가속도 운동을 하게 될 걸로 기대가 된다, 맞지? 자, 그러면 결국은 차이가 나는 게 A가 B보다 4초 뒤쳐져서 B의 운동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 지금 요 빗면에 들어간 모습도 A가 지금 10m/s인 거 보니까 A가 빗면에 들어간 직후다, 맞지? 그러면 A가 빗면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B는 이미 빗면에 들어가고 몇 초가 지났다? 4초가 지났다 이거죠. 그러면 빗면에 들어가기 직전 B의 모습도 4초 전에는 B도 10m/s로 빗면에 들어갔을 거니까 빗면에 들어가서 4초 만에 B의 모습이 이렇게 바뀌었다 이거죠.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고, A가 4초 후에 B의 모습 그대로 6m/s 속도로 X만큼 간 모습으로 A가 그렇게 가고 있을 거다 이거지. 그래서 A의 4초 뒤에 미래의 모습은 항상 지금 B가 그걸 말해주고 있다. 그러면 밑에 문제 보면 물체 B가 물체 A보다 몇 초 먼저, 지금 운동을 4초 간격으로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4초 먼저 들어간다. 자, 그 다음에 빗면에서 물체의 가속도는, 자, B로 보자. B가 빗면에 들어가서 4초 만에 10m/s에서 6m/s로 속도가 감소했으니까 빗면에서 물체들의 가속도는 1m/s 제곱 마이너스 그렇게 될 거다. 그 다음에 C 번, 물체 A가 빗면에 들어간 순간 두 물체 사이 거리 X는, 자, 거리 X는 A가 미래의 4초 동안 가게 될 거리라고 생각이 되고 B가 과거 4초 동안 이동한 거리라고 생각이 되고, 항상 이제 두 물체 모두 10m/s로 들어가서 6m/s의 모습으로 끝나게 될 건데 그게 4초 간격이다, 맞지?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평균 속도 8m/s로 4초 이동한 거다, 맞지? 그러면 X는 32m. 그 다음에 D번, 물체 B가 정지하는 순간 두 물체 사이 거리는, 자, 올라가다 보면, 자, B가 먼저 들어갔으니까 B가 반환점이라는 걸 찍겠다, 맞지? 정지를 하게 될 거예요. 자, B가 정지했다는 얘기는 B의 4초 전의 모습이 A 모습이므로 A는 아직 올라오고 있고 A도 4초 뒤에 정지하게 될 걸로 예상이 되니까 가속도가 1m/s 제곱인 빗면이니까 A의 속도는 아직 4m/s 남아있을 거다 이거지. 자, 그러면 A가 4m/s에서 정지를 찍으면서 4초 동안 이동하게 될 거리가 둘 사이 거리다, 그죠? 그럼 평균 속도 2m/s로 4초 이동할 거니까 8m. 그래서 두 물체 사이 거리는 8m 이렇게 보면 되고, 자, E는 물체 A가 빗면에 들어가고 나서 몇 초 후에 두 물체가 만나는가. 자, 같은 운동을 시간 간격만 차이를 두고, 그러니까 어떤 한 물체가 나머지 한 물체보다 시간이 좀 뒤쳐져서 운동을 시작했을 뿐이지 계속해서 같은 운동을 반복할 걸로 예상이 된다. 자, 이런 상황에서 A, B의 반환점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 맞지? 자, 그러면 반환점을 기준으로 등가속도 운동에서 VT 그래프의 형태는 항상 이렇게 표현된다 했어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반환점인데 반환점을 기준으로 해서 같은 시간 전후로 물체의 위치는 같을 수밖에 없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때 물체의 위치는 이만큼 더 올라가고 반대로 이만큼 더 내려오면서 이때 마지막에 물체의 위치랑 똑같을 수밖에 없다 이거죠. 자, 그러면 지금 전체 물체와 물체 사이의 시간 간격이 정해져 있는 상황이므로 그게 지금 4초다, 맞지? 4초라는 간격을 두고 계속 반복한다, 맞지? 그러면 한 물체가 지금 이 상태라면 다른 한 물체가 4초 뒤에 이 상태가 되면
이 두 물체는 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같은 위치에 있는 두 물체는 만나겠죠. 그래서 만난다 하죠. 그러면 전체 4초니까 반환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2초 전과 2초 후로 나눌 수 있겠네. 자, 그러면 A는 지금 늦게 들어간 A니까 반환점 기준으로 아직 2초 전이다 이거죠. 그러면 몇 초 후에 두 물체가 만나는가? 빗면에 들어가면 그때 속도가 10. 그러면 정지하는데 반환점을 찍는 데까지 총 10초가 걸린다 이거죠. 근데 A는 반환점을 찍기 2초 전 상황에서 B와 만날 거기 때문에 들어가고 나서 8초 후에 만난다 이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F. 두 물체가 만나는 순간 두 물체의 속력과 방향. 자, 반환점을 찍기 전과 찍은 후 2초 간격이다 맞지? 그러면 반환점을 찍기 2초 전 상황이 아직까지 올라가고 있는 A. 그러면 가속도가 1m/s 제곱이니까 얘는 2초 후에 정지하게 될 속도니까 2m/s. 그리고 마찬가지로 반환점을 찍고 2초가 지난 모습이 B. 그럼 B는 2m/s의 모습으로 내려오고 있겠죠. 이 상황으로 둘이 만날 거다. 그 다음에 G는 두 물체가 만나는 위치는 시작점, 빗면의 시작점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자, 과거 A가 빗면에 들어올 때 A의 속도는 10m/s였다 맞지? 자, A가 10m/s로 들어와서 2m/s가 되면서 만났죠. 이때까지 총 8초 이동했다 맞지? 그러면 평균 속도 10에서 2 찍었으니까 평균 속도 6m/s로 8초 이동했으니까 8초 곱해주면 얘는 총 48m 이동해서 충돌하게 될 거다. 그래서 만나는 지점은 48m 떨어져 있다. 오케이. 그림에서 10m 간격으로 A, B가 5m/s로 수평면에서 등속도 운동한다. 자, 이 문제도 마찬가지. 자, 등속도 운동하다가 앞에 빗면이 내려가는 빗면이다 맞지? 그러면 내려가는 빗면에 지금 이 두 물체 사이의 시간 간격이 10m 거리 떨어져 있는데 5m/s니까 2초다 맞지? 자, 그러면 2초라는 시간 간격을 두고 B와 A가 운동을 반복하고 있다 그죠? 자, 그럼 빗면에 먼저 A가 들어갈 거고 A가 들어가고 나서 2초 후가 지나면 B가 이제 이 모습으로 빗면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이때 속도가 B는 5m/s겠지. 자, B가 5m/s로 빗면에 들어가는 순간 2초 먼저 들어간 A, 2초 간격이니까 A가 빗면 따라 내려가고 있으니까 속도가 증가했겠죠. 그러면 속도가 5m/s보다 증가한 모습으로 있을 건데 위에서 문제에서 보니까 A와 B가 빗면을 따라 운동할 때 A에 대한 B의 속도의 크기는 3m/s로 일정하다. 자, A에 대한 A가 관찰자라는 소리지. 자, 상대 속도는 빗면에서는 가속도가 두 물체가 모두 같기 때문에 한번 정해지면 상대 속도가 결정난다 했어요. 자, 그래서 B가 5m/s로 같은 빗면으로 들어오는 순간 상대 속도는 결정을 할 건데 그 상대 속도의 크기가 3m/s다. 일단 A는 5m/s보다 크기 때문에 A의 속도가 5보다는 크기 때문에 두 물체는 멀어지는 상황이 되겠죠. 멀어지는 3m/s가 되어야 하므로 A의 속력은 B가 들어왔을 때 3m/s보다 더 크게 8m/s일 거다. 그죠? 그러면 A가 8m/s가 된 게 2초 먼저 들어와서 8m/s가 됐으니까 이 빗면은 2초 들어오면 가속돼서 속도가 5에서 8로 빨라지는구나. 자, 그러면 속도가 3만큼 빨라지는데 2초 걸렸으니까 가속도는 1.5m/s 제곱이다. 그죠? 길이 D 보면 기억 A가 빗면에 도달하는 순간부터 2초 후에 B가 빗면에 도달한다. 2초 간격 맞죠? 그 다음에 니은 A가 빗면을 운동한 동안 A나 B의 가속도의 크기는 1.5m/s다. 맞고 디귿 B가 빗면에 도달하는 순간부터 1초 증가할 때마다 A와 B 사이는 자, 멀어지는 3m/s로 일정하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두 물체 사이의 거리는 1초에 3m씩 멀어진다. 맞죠? 그래서 답은 길이 D. 오케이. 그 다음에 18번. 자, 18번도 그림 가는 빗면의 P점에서 가만히 놓은. 자, P점에서 가만히 놓고 출발한 A 물체. 자, A 물체가 빗면이라는 환경에서 등가속도 운동하다가 자, A가 어느 위치에서 V를 찍었을 때 자, A를 정지 상태로 출발시켰던 요 위치, P 위치에서 B를 EV로 출발시켰다 맞지? 그리고 두 물체가 만날 때 속도가 VA, VB.
자, 일단은 여기서 A가 이동한 걸 한번 볼게요. 자, A는 과거에 정지 상태로 여기서 출발했다 맞죠? 자, 정지 상태로 출발해서 V를 찍으면서 이만큼의 거리, 요거는 계속 쓸 것 같으니까 X라고 두지 뭐. 자, X라는 거리를 이동해서 얘가 속도 V를 가지게 되었다 맞지? 자, 그러면 등가속도 운동하는 물체가 정지에서 V를 찍으면서 X만큼 이동했으니까 평균 속도는 2분의 V. 그러면 2분의 V로 X만큼 이동했다 맞지? 자, 그러면 2분의 V분의 X. 요게 지금 A가 이동하면서 걸린 시간이죠. 자, 그럼 이걸 정리해보면 V분의 2X. 자, 문자라서 뭐 숫자로 바로 나오는 건 아니지만 V분의 2X라는 요 양이 A가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이다 맞지? 그리고 그 이동 시간 동안 A가 정지해서 속도 V가 됐어요. 자, 그러면 V분의 2X라는 시간은 이 빗면에서 속도를 V 증가시키는 시간이다 이거지. 그럼 그거는 기준이 될 수 있겠다 이거지. 모든 물체는 같은 빗면에서 가속도가 같으니까. 그러면 V분의 2X라는 시간 동안 속도 변화량이 V가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제 B를 출발시킬 때 모습이 2V. 자, 그러면 두 물체 사이의 상대 속도, 지금 출발할 때 다가가는 V 상황, 이거는 변하지 않는다 했어. 일정하다. 그러면 A가 V이고 B가 2V의 모습 출발하고 나서 충돌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둘 사이 거리 X를 V의 속도로 따라잡는 데 걸리는 시간. 그래서 V분의 X다 맞지? 자, 그러면 V분의 X라는 시간을 위의 시간이랑 비교해 보면 V분의 2X는 V만큼 속도가 변하는데 걸리는 시간이니까 V분의 X는 얘보다 절반 되는 시간이다 맞지? 그러면 절반만 변하면 되겠네. 델타 V는 2분의 1V 변하는 시간이다 알겠죠? 그러면 요 모습 2V랑 V 모습에서 두 물체가 충돌할 때 두 물체의 속도는 2분의 1V씩 변할 거다 이거죠. 그러면 뒤에서 충돌하는 B는 2분의 V 증가해서 2분의 5V 되었을 거고 A는 2분의 V 증가해서 2분의 3V 되어 있을 거다 그죠. 그 모습으로 둘이 충돌한다 그죠. 그래서 A랑 B의 충돌할 때의 속력비를 물었으니까 3분의 5다 그죠. 오케이. 8-1번. 자, 그림에서 보니까 일단 A, B가 그림 가에서 자, A가 P점에서 정지한 모습이고 그 다음에 B가 Q점을 지나면서 속도 V로 내려가고 있다 맞죠? 자, 요런 상황에서 시간이 좀 지났더니 나 그림에서 좀 내려보자. 자, 나 그림에서는 A가 B와 똑같은 모습으로 V의 속력으로 Q점을 지나고 있다 맞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좀 알 수 있는 게 일단 B도 Q점을 V로 지나가고 있었고 A도 Q점을 V로 지나가고 있었고 지나가게 됐고 그 다음에 이 이후의 빗면의 상황이 모든 물체가 동일하다 맞죠? 자, 그렇다는 거는 A랑 B는 똑같은 운동을 할 걸로 예상이 된다 이거죠. 자, 마찬가지로 B가 여기서 Q점에서 V로 지나가고 있다는 사실은 A가 이렇게 된 걸 봐서는 B도 과거에는 A가 정지 상태로 출발했던 이 점에서 B도 정지 상태에서 출발했다 이거죠. 그럼 결국은 두 물체가 똑같은 상태로 시작을 했고 같은 운동을 할 걸로 반복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단지 시간 차이를 두고 그 운동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 이거지. 그러면 일단 그 시간 차이는 A가 B의 모습을 하기까지 A가 정지 상태였고 그게 그림까지 그 다음에 B의 모습대로 그림 나에서 V의 모습으로 Q 지점까지 갈 때까지 걸린 시간, 요 시간이 두 물체 사이의 시간 간격이겠네. 그러면 일단은 그 시간은 A가 등가속도 운동에서 L이라는 길이를 정지해서 V 찍으면서 간다 맞지? 그럼 평균 속도 2분의 V라는 평균 속도로 길이 L을 가는데 걸리는 시간 V분의 2L. 자, 요게 이 두 물체 사이의 시간 간격이다 이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른쪽 빗면을 보니까 자, 오른쪽 빗면이 요렇게 이제 같은 높이로 묶였어요. 여기랑 여기. 자, 그러면 두 물체 모두 Q 지점을 V의 속력으로 지나가니까 Q랑 똑같은 높이인 R점을 지날 때도 두 물체는 속력이 V일 거다 이거지. 그래서 실제로 나 그림에서 B가 여기 R을 지날 때는 속력이 V겠죠. 자, 그리고 두 물체 모두 P점에서 정지 상태로 출발했기 때문에 P랑 같은 높이인 S점에서도 정지 상태가 될 거다 이거지. 그러면 올라가다가 정지했다가 다시 내려가게 되는 지점이 될 거니까 여기가 반환점이에요. 두 물체 모두. 자, 그러면 반환점까지의 거리가
자, 요 P점과 Q점 보면 0에서 V 찍는 구간이고, 마찬가지로 R에서 S까지도 보면 V에서 정지, 속도 0을 찍는 구간이다, 맞지? 그러면 각 구간은 등가속도 운동에서 평균 속도가 둘 다 2분의 V일 거니까 2분의 V로 PQ 구간은 길이가 L이고, 그 다음에 RS 구간은 길이가 2L, 딱 길이만 2배 차이 나니까 평균 속력이 같으면 걸리는 시간도 2배 많이 걸릴 거다 이거지. 그래서 PQ 구간보다는 RS 구간이 2배 시간이 많이 걸릴 건데, 자, 결국 속도가 정지에서 V 찍고 V에서 정지 찍는 거는 속도 변화량은 똑같다는 상황이니까 같은 속도 변화를 가지는데 이 PQ 구간보다는 RS 구간이 시간이 2배 많이 걸린다. 그러면 왼쪽 빗면은 경사가 가파르다 맞지? 오른쪽 빗면은 경사가 완만하니까 가속도가 작을 건데 그 차이가 딱 절반, 2배 차이 난다 이거죠. 자, 그러면 그거 이용해서 자, 요 나 그림에서 V분의 L이라는 시간을 한 번 더 지나게 해볼게요. 자, 나 그림에서 V분의 2L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자, A는 B와 똑같은 모습으로 R점을 V의 속력으로 지나고 있겠죠. 그게 A가 B를 반복하는 방법이다, 맞지? 자, 마찬가지로 B도 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얘가 이동을 할 건데 기준은 반환점. 자, 근데 반환점까지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2분의 V로 2L만큼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거든. 요게 V분의 4L. 그러면 반환점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보다는 절반의 시간이 지난 게 V분의 2L이다, 맞지? 그러면 B가 V에서 정지 상태가 되기까지 절반의 시간만 지났으니까 B는 현재 2분의 V 상황으로 올라가고 있겠죠. 자, 요게 이제 나 그림에서 V분의 2L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다, 맞죠? 자, 결국은 우리가 두 물체가 만나는 상황을 우리가 궁금해 할 건데, 자, 만나는 상황은 반환점을 기준으로 해서 두 물체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을 거예요. 그 시간 간격의 딱 절반을 반환점을 기준으로 차이가 나면 그때 두 물체는 같은 위치에 있게 되니까 만날 거다 이거죠. 그래서 마지막 완만한 경사에서 반환점을 기준으로 해서 V분의 2L초 차이 나니까 V분의 1초 전이 늦게 들어간 A가 아직 올라가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반환점을 기준으로 V분의 1초 이후가 반환점을 찍고 먼저 같은 속력으로 내려오는 B의 모습이다 이거죠. 그러면서 얘들이 전체 시간 차이가 V분의 2L이 나면서 같은 위치에서 충돌을 할 거다 이거지. 자, 그러면 V분의 1초 나는 시간은 요 빗면, 완만한 빗면에서 어느 정도 속도가 변하는 시간이냐? V분의 4일초가 B가 V에서 정지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거든. 그럼 그거의 4분의 1이니까 V분의 1초는 2분의 V 변하는 시간이다. 4분의 V 변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다 이거지. 그러면 A는 아직 찍기 전이니까 4분의 V 속력으로 올라가고 있을 거고, B는 그 시간 반환점을 찍고 그 시간이 지난 후니까 4분의 V 속도가 붙어 있겠죠. 요 모습이 둘이 충돌할 때 속력 상황이다 이거지. 그래서 밑에 보면 A, B가 처음으로 만나는 순간 A 또는 B의 속력이 어차피 같을 거니까 속력을 물었으니까 답은 4번. 걸린 구간, 시간이 동일한 구간에 대한 해석. 자, 이번에는 어떤 상황을 볼 거냐면 각 구간의 시간 간격이 동일한 상황에서 그 구간에서 우리가 이제 평균 속도나 이런 걸 이용해서 물체 운동을 어떻게 해석해 볼까? 자, 요 개념 확인도 마찬가지예요. 자동차가 5점을 지나고 있으면서 5점에서 첫 번째 구간까지 그 길이는 10m. 그 다음에 두 번째 구간은 20m 지나서 자동차가 지나가고 있다 이거지. 근데 각 구간 1과 구간 2를 통과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2초로 동일하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한번 보자 이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구간도 2초 지나서 통과하게 되는 구간이고 두 번째 구간도 2초 지나서 통과하게 되는 구간이다 이거지. 자, 일단 이 상황에서는 각 구간의 시작과 끝점의 속도를 우리가 바로 파악하기가 어렵다 이거죠. 그 대신에 구간의 전체 길이가 10m인데 구간에 걸린 시간, 전체 시간이 통과하는데 걸린 시간이 2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각 구간의 시작 끝은 모르겠지만 평균 속도는 알기가 쉽다 이거죠. 2초 만에 10m를 가는 구간이구나. 그러면 평균 속도는 5m/s.
마찬가지 두 번째 구간도 20m를 2초 만에 돌파하는 구간이니까 평균 속도는 10m/s. 자, 그러면 이 평균 속도라는 거는 결국 가상의 속도가 아니라, 자, O점과 여기는 뭐 안 나와 있는데 PQ점 해볼게. 자, O점과 P점 사이에 요 평균 속도 5m/s를 실제로 O점에서 P점으로 가면서 찍고 가는 속도다 이거지. 자, 근데 전체 구간이 걸린 시간이 2초다 보니까 평균 속도라는 거는 시간의 중앙이었대. 전체가 2초면 5점을 지나고 1초 후에 얘가 어떤 모습을 하면서 지나가고 있을 건데, 이때 얘의 속도 자체가 평균 속도. 그 다음에 1초가 더 지나면 여기 P점을 통과할 거고, 마찬가지 두 번째 구간에서도 1초가 더 지나면 평균 속도인 10m/s를 찍으면서 오른쪽으로 가고 있을 거고, 다시 1초가 더 지나면 R점, Q점을 통과하고 있을 거다 이거지. 자, 그래서 이 5m/s와 10m/s라는 평균 속도는 실제 자동차가 찍고 지나가는 속도이면서, 이 속도 5m/s랑 10m/s 사이에 걸린 시간도 지금은 2초다 이거지. 자, 그럼 가속도 쉽게 구할 수 있지. 5m/s에서 10m/s 되는데 2초 걸렸다 했으니까 가속도는 5 증가하는데 2초네. 그러면 2.5m/s 제곱. 자, 그 다음에 5점을 통과하는 순간 물체 자동차의 속력을 구하시오. 자, 5점을 통과하는 순간 자동차의 속력은 5m/s라는 평균 속도를 찍기 1초 전 상황이다, 맞지? 근데 가속도가 2.5m/s 제곱이라 했으니까 1초 전에는 2.5m/s 감소시켜야지. 그러면 2.5m/s로 통과하고 있다 이거지. 그게 5점을 지날 때의 속도고. 자, 3번에서 묻는 거는 5점으로부터 5m 떨어진 점. 자, 이 5m는 전체 구간 길이 10m에서 중앙이 되는 점이에요. 자, 구간이 10m짜리 구간이에요. 통과할 때 이때 속력이 2.5m/s. 자, 그 다음에 여기를 통과할 때 속력은 또 5m/s 평균 속력에서 1초 더 지난 상황이니까 1초 더 증가해서 7.5m/s 되겠죠. 그래서 평균 속도가 5가 된 거고. 자, 근데 우리가 이 전체 구간이 2초짜리 구간이라서 시간상으로 볼 때 1초 후의 속력, 시간의 정중앙일 때 속력을 물어보면 평균 속도 바로 쓸 거예요. 5m/s. 근데 지금은 길이상 중앙, 전체 구간의 길이가 10m인데 그거의 정중앙. 그래서 5m로 잘랐을 때 이때 속력이 얼마냐 물었어요. 자, 이때는 속도의 중앙을 주면 안 돼. 속도의 중앙을 주면 안 되고, 우리가 세 번째 공식 다시 한번 적어보면 EAS는 속도 제곱의 차이, 변화량을 만들어준다. 자,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 가속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운동에서는 같은 길이만큼 가속이 됐을 때 속도 제곱이 똑같이 변한다 이거지. 그러면 속도 제곱이 2.5의 제곱은 분수로 할게. 2분의 5의 제곱이니까 4분의 25에서 7.5, 2분의 15의 제곱이니까 4분의 225. 그러면 총 속도 제곱의 변화량이 4분의 200. 그러면 요때 속도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요때 속도의 제곱은, 요때 속도가 V라면 V 제곱은 V 제곱이 두 번 동일하게 변해서 거리와 같으니까 4분의 100 변했으니까 한 번 변할 때 200 변했으니까 4분의 110 변할 거다. 그러면 4분의 100 증가하면 이때 속도 제곱은 4분의 125다 이거죠. 속도의 제곱이 4분의 125니까 속도는 거기 루트 붙여서 2분의 5 루트 5 m/s. 요게 길이 이상 정중앙 5점에서 5m 떨어진 지점을 통과할 때의 순간 속력이다 이거지. 그래서 2분의 5 루트 5 m/s. 오케이. 그리고 밑에는 조금 더 상세하게 시간이 동일하다는 그 가정하에서 구간을 이제 해석을 해보면 얘네들 구간을 어떻게 좀 더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 자, 일단 등가속도 운동하는 건 맞아요. A로 등가속도 운동하고 T초 간격으로 모든 구간을 잘라서 사진을 찍은 모습이다 해봅시다. 그러면 첫 번째 속도를 우리가 V라고 잡았을 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전부 다 T초라는 시간이 각각 지난 후다 이거지. 얘도 T초, 얘도 T초. 그러면 T초 시간이 지날 때마다 가속도가 A니까 속도가 AT씩 더 증가하겠죠. 얘는 V 플러스 2AT, 얘는 V 플러스 3AT의 모습으로
순간 속도로 지나가고 있을 거다 이거지. 자, 그러면 각 구간의 평균 속력은 처음 나중 속도 더해서 2로 나누면 되니까 v 플러스 2분의 1 at, 얘는 v 플러스 2분의 3 at, 얘는 v 플러스 2분의 5 at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각 구간의 길이 v에서 v 플러스 at를 찍을 때까지 이동한 거리는 평균 속도의 시간 t초, 구간의 시간 t초를 곱해서 구하겠죠. 그러면 v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이 됐고, 두 번째 구간도 길이를 구해보면 vt 플러스, 요거는 이렇게 적어볼게요. 2분의 3 at 제곱인데 2분의 1 at 제곱 플러스 at 제곱, 요건 다른 색깔로. 그 다음에 세 번째 구간도 vt 플러스 2분의 5 at 제곱인데 2분의 3 at 제곱 플러스 at 제곱.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구간의 길이가 이전에 바로 직전의 구간의 길이보다 항상 얼마만큼 더 커진다. at 제곱만큼 더 커진다 이거지. 그럼 우리가 지금 한 게 등가속도 운동을 다루고 있고, 당연히 등가속도 운동에서 그냥 어떤 물체의 운동 모습을 같은 시간 간격 t초로 사진을 찍은 모습을 그려보니까 구간의 길이가 이렇게 같은 간격으로 커진다 이거지. at 제곱씩. 그러면 이 구간의 길이라는 거는 계속 일정하게 커질 건데, 그 일정하게 커지는 양을 델타 S라고 해보면 이 델타 S는 뭘로 결정이 난다? at 제곱으로 결정이 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 등가속도 운동하는 물체의 가속도를 그때 사진을 찍고 있는 시간 간격, 같은 동일한 시간 간격의 제곱분의 델타 S, 구간의 길이가 일정하게 늘어나는 그 양만큼을 나누어 주면 가속도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이거죠. 위의 상황으로 한번 되돌아가 보면, 위의 상황도, 자, 위에서 우리가 가속도 2.5다를 구했었어. 요거를 방금 배운 걸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얘가 일단 1초 간격으로 2초 간격으로 사진을 찍었고, 그 다음에 구간의 길이가 10m, 20m, 그 다음에 구해보지도 않아도 2초 더 가서 사진 찍으면 30m 갈 거다 이거지. 그러면 각 구간의 간격이 얼마씩 커지고 있냐? 10씩 커지고 있다 이거지. 그러면 그 10m씩 커지는 그 구간의 길이 간격을 2의 제곱, 시간 간격의 제곱으로 나누어주면 바로 가속도를 찾을 수 있더라. 그게 똑같이 2.5m/s 제곱 나온다 이거지. 오케이. 그래서 19번 그림은 출발선 정지했던 눈썰매가, 자, 등가속도 직선운동으로 쭉 내려오고 있는데 P점에서 Q점까지 30m 구간을 이번엔 평균 속력 좋네. 10m/s의 평균 속력으로 내려온다. 그 다음에 Q에서 R까지는 평균 속력 15m/s로 내려온다. 점점 빨라지고 있으니까 평균 속도도 빨라지겠죠. 했을 때, 자, 일단 구간의 길이와 구간에서의 평균 속력을 줬으니까 일단 시간부터, 그러면 P에서 Q까지는 10m/s로 쭉 갔다 할 테니까 3초 걸리겠네. Q에서 R까지는 15m/s로 30m 가니까 2초 걸리겠네 해서, 자, 평균 속력은 항상 P점과 Q점에서 속력의 절반, 그래서 시간의 정중앙일 때 가지는 속력이다 이거지. 그러면 3초짜리 구간이 됐으니까 P점에서 1.5초 후에, 그 다음 다시 1.5초가 더 지나면 Q점을 통과하고 있을 거다 이거지. 그래서 같은 시간 간격으로 나눴을 때 그때 이 눈썰매가 실제로 찍는 속도가 평균 속도 10m/s다 이거죠. 자, 마찬가지로 Q에서 R까지 구간도 2초짜리 구간이니까 전체가 1초, 1초 이렇게 나누게 되면 실제로 찍는 그때의 속력이 평균 속력 15m/s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 10m/s랑 15m/s를 실제로 찍고 가는데 그 속도가 차이가, 시간 차이가 위에 그 PQ 구간에서의 절반 1.5초와 QR 구간에서의 절반 1.1초의 플러스다 이거죠. 합이다. 그러면 전체 2.5초. 2.5초 만에 눈썰매의 속도가 10m/s. 첫 번째 구간의 평균 속도에서 15m/s. 두 번째 구간의 평균 속도가 되었구나. 그러면 속도가 5m/s 증가하는데 2.5초. 그러면 가속도는 내려가는 방향으로 2m/s 제곱이다.
오케이. 그래서 괜히 D 보면 기억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 출발선에서 P까지 거리 X, 출발선에서 P점까지 거리 X인데, 자 P점을 지날 때 속력 구할 수 있지. 이 10m/s 첫 번째 PQ 구간의 평균 속도의 1.5초 전이죠. 그래서 1.5초 전의 모습이니까 가속도가 2니까 3m/s 빼면 7m/s. 그러면 정지에서 7m/s 찍는데 길이 x 얼마 필요하니? 이런 상황이니까 세 번째 공식 2AS는 속도 제곱의 변화량 49 됐죠. 0에서. 그래서 x는 4분의 49m. 일단은 이 12m였으니까 틀렸고, 그 다음에 도착선에 도달하는 순간 속력도 마찬가지. 도착선까지의 길이가 100m. 그럼 100m 가속되면 속력이 얼마니 묻는 거니까 V라면 V 제곱의 변화량 처음에서 V까지 하면 되죠. 2AS 100m. 그래서 V 제곱이 400이니까 V는 20m/s. 그래서 D가만 맞네요. 유형 적용 19-1번. 자, 그림은 비행기가 활주로 있어 등가속도 운동하는 모습으로 0초일 때부터 각 지점 1초일 때 통과하고 3초, 4초 좋네. 2초가 없네. 자, 여기 보면 이제 2초만 있으면 같은 시간 간격 전부 다 1초다 맞지?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배운 같은 시간 간격일 때의 상황 그대로 쓸 수 있겠네요. 그거 한번 써봅시다. 그러면 얘가 처음에 무조건 정지했다고 보면 안 돼. 처음에 0초부터 1초까지 20m 진행을 했고 2초일 때 어딘가를 통과했겠죠.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선에 그어보면 2초일 때는 여기라고 해봅시다. 그 다음에 3초일 때 여기 통과하고, 그 다음에 3초에서 4초까지 다시 1초 구간에서 50m 통과하고. 그러면 요 구간의 길이들 전부 다 1초짜리 구간으로 잘랐으니까 이 구간의 길이는 등가속도 운동이라면 일정한 간격으로 증가할 거다 이거지. 그러면 세 번 똑같이 증가해서 20에서 50이 됐으니까 총 증가한 게 30m. 그러면 한 번 증가할 때마다 10m씩 증가했구나 볼 수 있겠네. 그러면 1초에서 2초까지 이동 거리는 30m 될 거고, 2초에서 3초까지는 10m 더 증가해서 40m, 그 다음에는 50m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비행기 그 가속도는 각 구간이 10m씩 증가하니까 전체 구간의 그 시간 간격이 전부 다 1초였지. 1의 제곱으로 나누어 주면 요게 우리가 가속도를 구하는 방법이었지. AT 제곱이 델타 S 이렇게 돼서 그러면 A가 10m/s 제곱으로 등가속도 운동한다 이거죠. 자, 기니디 봅시다. 기억 가속도 크기는 틀렸죠. 10m/s 제곱이죠. 니은 기준선을 통과할 때, 기준선이 여기인데 통과할 때 속력은 자 일단 평균속력 찾고 1초 구간인데 20m 가야 되니까 요 구간 첫 번째 구간은 평균속력 20m/s로 돌파해야 되고, 구간의 시간 간격이 1초다 보니까 기준선을 통과해서 평균 속도를 찍을 때까지는 그거의 절반이 0.5초 간격이겠죠. 그러면 0.5초 전의 속도를 물어보니까 얘는 점점 빨라지는 애다 맞지? 그러면 가속도가 10이니까 0.5초면 5 빨라졌겠네. 그래서 20 찍었으니까 15m/s. 그래서 맞고, 그 다음에 D는 1초에서 3초까지의 이동거리는 자 1초에서 3초까지 이거 다 더하면 되겠네. 둘이 더하면 70m 맞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19-2번. 자 19-2번도 등가속도 운동하는 자동차, 일단 오른쪽에 위치 시간 그래프 나와 있네요. 자 A랑 B가 마주보고 오는 것 같은데 A의 위치마다 시간마다 위치를 나타내는데 0, 3, 6, 9, 12. 자 위치가 계속 3씩 증가한다 맞지? 그럼 얘는 1초에 3씩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구나. 그러면 A는 등속도 운동이네. 등속도 운동이고 얘는 3m/s로 꾸준히 이동하는 애가 A의 모습이고, 자 B의 모습은 하나씩 건너뛰고 주고 있네. 12의 위치에 있다가 반대편에 A가 0일 때 0초일 때 B는 12의 위치에 있다가 자 4의 위치하고 0의 위치하고 이렇게 보면 이 간격이 2초 간격이네. 그럼 2초 간격도 동일한 시간 간격은 맞으니까 자 B가
0초일 때 여기 12m 있다가 2초일 때 4m 지점, 그 다음에 4초일 때 0m 지점을 통과하면서 등가속도 운동하고 있다 이거지. 그러면 각 구간의 길이가 얘가 4m, 그 다음에 얘는 8m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자, 처음에 0초부터 2초까지는 2초 동안 8m 갔으니까 4m/s가 잘 안 보이네. 4m/s가 첫 번째 구간에서 평균 속력이고, 자, 두 번째 구간은 2초 만에 4m 가는 구간이니까 2m/s가 평균 속력. 그러면 평균 속력 사이에도 시간 간격이 요게 또 첫 번째 구간의 절반 시간 1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두 번째 구간에서 평균 속력 찍을 때까지도 1초 걸릴 거니까 전체 요 평균 속도 사이에 걸린 시간도 2초. 그러면 2초 만에 속도가 4에서 2까지 감소했으니까 얘는 가속도가 음이면서 마이너스 1m/s 제곱이다 볼 수 있겠네요. 운동 방향과 반대라서 그냥 마이너스 붙였다 생각하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x1과 x2 살펴보면 얘 위치를 나타낸 거야. x1은 1초일 때의 위치. 자, 그러면 위치는 지금 0을 기준으로 해서 1초일 때 여기를 통과했다면 요게 x1 위치죠. 그 다음에 3초일 때 여기를 통과했다면 요게 x2 위치고, 그러면 x1과 x2의 차이, 요 기억에서 차이를 묻고 있네. 차이는 요 길이 있다 알지? 오케이. 그러면 1초와 3초 사이의 이동 거리를 묻네요. 자, 1초와 3초 사이의 이동 거리를 묻으니까 우리가 또 평균 속도 써서 1초일 때 속도, 3초일 때 속도 다 찾아놨잖아. 4m/s, 2m/s. 0초, 2초, 4초로 구간을 봤을 때 각각 구간에서 평균 속도는 시간의 중앙 1초와 3초일 때의 속도를 의미한다 했어. 그러면 1초일 때 4, 3초일 때 속도가 2니까 평균 속도 3으로 꾸준히 이동했다. 몇 초 동안? 2초 동안. 그래서 총 이동 거리는 6m. 그래서 기억 6m 맞고. 니은 0초일 때 B의 속력은 5m/s이다. 자, 0초일 때는 처음 출발할 때 4m/s가 1초일 때니까 그거에 1초 과거 전. 그럼 느려지기 전이니까 좀 더 빨랐겠죠. 가속도는 1이라 했으니까 1 더 증가시켜서 5m/s. 맞네요. 그 다음에 2초일 때 A와 B의 속력은 같다. A는 등속도지. 계속 꾸준히 3m/s 속력을. 자, B도 2초일 때 보면 0초일 때 5m/s였고 1초에 1씩 감소하니까 2초일 때 B도 3m/s가 있죠. 그러면 둘의 속력 같다. 맞지?